일부 멈춰버린 시계, 뜻밖의 손님이 오다. 해가 떠오른 아침이었지만 내 방 안은 여전히 밤처럼 고요했다. 은퇴하고 2달. 처음엔 달콤한 휴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침묵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생 갔던 출근 준비는 사라지고 대신 아무 일정도 적히지 않은 달력이 벽에 멍하니 걸려 있었다. 손목에서 오래 함께하던 시계를 벗겨보니 시계 바늘이 멈춰 있었다. 처음엔 배터리가 나간 줄 알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보다 먼저 멈춰버린 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몰랐다. 나보다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지고 나니 내 시간만 정지된 것 같았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녹슬겠네. 혼잣말을 내뱉고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야겠다 싶었다. 동네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다. 출근길에 늘 보던 김신의 분식집, 화분에 물을 주는 노부부, 상점 문 열기 전 쓸던 빗을 소리. 세상은 변함없이 바쁘고 나는 홀로 느긋했다. 그 차이가 괜스레 서운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걸어가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뭔가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내 발소리를 따라오는 기척. 누구세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치즈색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입 주변을 동그랗게 바르고 눈은 유난히 크고 귀는 잔뜩 세워진 채. 나는 한참을 그 애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세 걸음마다 뒤에서 또 사각. 고양이도 같이 걷는다. 내가 멈추면 얘도 멈추고 내가 가면 얘도 간다. 아니 나한테 왜 붙어? 비쳤어? 괜히 혼잣말을 하고 말았다. 고양이는 내 말이 이해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은퇴 후 처음 지은 웃음이었다. 집 근처 빵집에서 산 소보루빵을 조금 떼어주자 고양이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한 입 맛보고는 도망갔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또 한 입. 먹고 도망. 그걸 반복한다. 그 모습이 꼭 내가 은퇴한 뒤 세상과 거리를 둔 것 같아서 괜스레 마음이 짠했다. 그날 산책은 평소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 이상하게도 고양이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집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다시 멈췄다. 현관 앞에 아까 그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꼬리를 가지런히 말아쥔 채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에이, 너 설마 따라왔냐? 말을 던졌지만 그 조그만 동물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 내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다가와 내 발목에 얼굴을 비볐다. 그 순간 오래된 얼음이 녹듯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온 존재가 얼마나 오랜만인가.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하루에 찾아왔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말했다. 들어올 거면 잠깐만 들어와. 조금만. 고양이는 대답도 없이 먼저 들어왔다. 집안을 알아보며 꼬리를 세우고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화분 냄새를 맡고 신발장 위로 쓱 올라갔다. 나는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주방에서 작은 접시에 물을 담아 내밀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내려와 물을 마시더니 내 발 근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아 누웠다. 마치 오늘 여기서 쉬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 잠깐만 쉬다가. 잠깐만. 입 밖으로 나오는 잠깐이 사실 잠깐이 아닐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고양이는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부드러운 온기가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다. 가만히 손을 올려 쓰다듬자 작게 골골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있던 나의 마음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내게 준 이 작은 온기 때문에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멈춰버린 시계바늘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혹시 나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고양이는 그저 조용히 내 곁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호흡이 내 하루의 색을 다시 칠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심스레 속삭였다. 내일 또 올래? 오면 이름 하나 지어줄까? 그 말에 고양이가 살짝 눈을 떴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모습이 마치 대답 같았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은퇴 뒤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대됐다. 아마도 아주 작은 친구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이 나의 새로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했다. 이브. 이름 모를 손님에게 생긴 마음의 틈. 아침 햇살이 창문에 닿아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어제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거기 소파 한쪽에 작은 둥근 덩어리가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고양이였다. 그 녀석 정말로 하룻밤을 자고 간 것이다. 아이고 진짜 왔네. 너도 참 별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아침에 웃었다는 사실이 문득 스스로도 신기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살짝 옆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부드럽고 작은 숨이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졌다. 그 작은 생명체 하나가 집안 공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고양이는 내가 일어나는 소리에 눈을 떠서는 하품을 크게 한 뒤 아무렇지 않게 내 발목을 스쳤다. 그리고 주방 쪽을 힐끔 보더니 뒤를 돌아본다. 그 눈빛은 명백했다. 배고프다고? 어제 준 빵 그거 생각나는 거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이집트 고양이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과 남은 빵 쪼가리 정도는 있었다. 작은 접시에 물과 빵을 올려놓자 고양이는 바로 다가와 코끝으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입. 기척 없이 먹는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엽고 정겹고 무엇보다 참 따뜻했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그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먹더니 녀석은 식탁 아래로 들어와 내 발 위에 앞발을 올렸다. 그 순간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 날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은퇴 후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아이들이 다 커버린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기다려지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작은 고양이 하나가 그 감정을 다시 꺼내 올렸다. 어쩌면 이 녀석이 먼저 나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양이는 배를 채우고 나더니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신발장 속을 들여다보고 소파 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스르륵 창가로 올라가 햇살을 맞으며 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 괜찮네. 여기 눌러도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살며시 중얼거렸다. 그래, 잠깐만, 정말 잠깐만 있는 거다. 알겠지? 그 말이 스스로도 얼마나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표정이 이미 오래 있어도 참겠다였다. 점심 무렵 나는 마루, 아직 이름도 없는 그 녀석에게 작은 담요 하나를 깔아주었다. 색이 바랜 회색 담요였지만 젖은 코를 살짝 대고 킁킁 냄새를 맡더니 그 위에 조심스레 몸을 눕혔다. 그 모습에 마음이 절로 누그러졌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자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골골거렸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소리였다. 오후가 되자 나는 동네에 잠깐 나갔다. 장 보러 간 것도 아닌데 마트 앞에서 본 작은 고양이 사료가 괜히 눈에 밟혔다.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 정말 혹시나 해서 사는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은 이미 작은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양이는 현관으로 달려왔다. 고양이가 뛰는 소리라는 게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다. 그 작은 생명이 나를 맞이해준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사료를 조금 덜어 접시에 담아주었다. 마루, 아니, 아직 이름 없지만 그 녀석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료를 씹었다. 그리고 먹다가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이거 맛있네. 고마워.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이 꿈틀거렸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일손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행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문장을 꺼내 들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해질 무렵 고양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잔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겠네. 너 그냥 얘 고양이라고 부르긴 너무 아깝다. 그 말에 고양이는 아주 고개를 조금 기울여 보였다. 대답 같기도 우연 같기도 한 그 타이밍이 또 한 번 웃음을 나게 했다. 잠시 고민하다 나는 말했다. 마루, 어때? 내가 처음 내 삶에 둥글게 들어온 것 같아서 마루. 고양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 마음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 밤 나는 시계를 다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여전히 바늘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왜냐면 오늘 하루는 멈춘 시계가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가 내 하루를 움직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루야, 내일 도와줘. 아니, 이제는 그냥 있어도 돼. 고양이는 그 말이 들린 것처럼 내 곁에서 몸을 둥글게 말았고 그 조용한 숨소리가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혼자라는 마음은 누군가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내게 다가와도 금세 녹아버리는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늘은 고양이였고 내일은 또 누가 될지 모를 일이었다. 3부. 작은 루틴이 다시 삶을 움직인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던 날이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자동처럼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역시나 조그만 그림자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또 먼저 일어났네, 마루. 고양이는 내 목소리에 귀만 살짝 움직이며 고개를 돌렸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노란 눈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은퇴 후 처음으로 아침이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기 위한 준비였지만 요즘의 아침은 하루를 열어주는 작은 문 같았다. 커피 향이 퍼지고 시계를 꺼내 천으로 유리를 닦았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은근히 나를 진정시키는 걸 느낀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의식처럼 손끝이 차분해지고 마음도 가라앉았다. 마루는 내가 시계를 닦는 동안 의자 위에서 다리를 꼬고 기다렸다. 꼬리가 느릿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마치 오늘도 그거 하는 시간이네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다려, 아침 간식 줄게. 작은 사료를 손바닥에 올려 내밀자. 마루는 천천히 다가와 코끝을 대고 한 알씩 꼭꼭 씹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나는 다시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그 감각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것이다. 살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시절엔 돌보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이젠 그 역할에서 멀어진 줄 알았는데 마루가 들어오며 다시 조금씩 깨어난 것이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을 닦으려 하자 마루가 언제나처럼 내 발 앞을 가로막았다. 꼭 아기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건 뭐 하는 건데?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방금 전까지의 정막을 떠올렸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 내 하루는 마치 빈 종이 같아 겁이 났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줄 몰랐다. 그때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라디오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말은 들려오는데 머릿속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마음은 자꾸 가라앉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침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 일정도 할 일표도 아니지만 마루를 챙기고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시계를 닦는 그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틀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른 오후가 되면 동네 산책을 나갔다. 마루는 아직 밖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창가에서 내가 나가는 모습을 꼭 지켜보았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내 옆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됐다. 지영 씨, 고양이 들였어요? 예쁘네. 어디서 만났대? 은퇴하고 친구 생겼네. 이런 말들이 요즘 들어 부쩍 들린다. 그 말들이 목에 걸리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웃과 다시 눈을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일.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나는 요즘 새삼 깨닫는다. 집에 돌아오면 마루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도도한 척하지만 꼬리 끝이 살짝 흔들리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느낀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돌아올 사람이구나. 저녁에는 책을 펼쳐보지만 글이 잘 들어오진 않는다. 다만 책장을 넘기는 소리나 마루가 내 무릎 위에 올라오는 움직임이 오늘 하루를 적당히 정리해주는 느낌이었다. 잠들기 전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마루가 들어오고 난 뒤 이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다. 물 마시는 소리, 발바닥이 바닥을 살짝 차고 지나가는 소리, 작게 골골거리는 숨소리. 그 잠깐의 소리들이 내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시계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속으로 새삼스레 다짐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자. 천천히 한 걸음씩. 마루와 함께. 사부. 오래 묶여있던 상자, 오래 묶여있던 마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창밖 풍경이 괜히 낯설게 느껴져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큰 상자 하나.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던 내 인생의 오래된 조각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손을 대는 순간 먼지가 툭 날렸다. 그 냄새 속엔 땀 냄새, 기계 기름 냄새, 젊은 날의 분투가 모두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직장에서 입던 작업복. 구겨진 채 있었지만 손끝에 옷감을 대니 그때의 온도가 기억났다. 그리고 사진첩. 좀 바랬지만 웃고 있는 얼굴들만큼은 선명했다. 아이고, 이때 내가 이렇게 웃었네. 중얼거리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동료 명자의 웃음소리, 남편이 밤 늦게 먹지 말라던 목소리, 아이들 어릴 적 뛰어다니던 발자국 소리. 내 인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따뜻한 기억들 사이로 갑자기 마음 한 구석이 콕 찔린 듯 아팠다. 사진 속의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꾸 작아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요새 잘 지내요? 짧은 안부였지만 목소리는 걱정과 바쁨이 섞여 있었다. 그러고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저기 집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도 있고. 말끝이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정리라는 단어 속엔 유산이니 남은 삶이니 복잡한 계산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서운함이 따끔하게 올라왔다. 아들도 살아내느라 힘들고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지난 삶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묘하게 쓸쓸했다. 마루가 그 기운을 눈치챘는지 내 옆으로 와 살짝 몸을 붙였다. 그 따뜻함이 눈물샘을 흔들어댔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상자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이 남긴 짧은 편지. 너랑 같이라서 참 좋았다. 짧은 문장 하나에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과 아쉬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가볍기도 했다. 마루가 사진첩을 건드려 바닥에 몇 장 흩어졌다. 나는 그걸 주워 담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야지. 그렇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지키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날 밤 상자를 닫으면서 깨달았다. 내 마음도 이 상자처럼 오래 묶여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묶여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마루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거실 불을 껐다. 오후. 집 밖의 세상에 다시 이름을 새기다. 며칠 후 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영아, 복지관 공예 모임 한번 나와봐. 사람도 만나고 손도 좀 움직이고.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거길 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괜히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마루를 보니 뭔가 용기가 조금 생겼다. 마루가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닌데 괜히 다녀와도 되라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모임 첫날 천천히 복지관 문을 열었다. 방 안엔 여러 연령의 사람들이 바늘과 실을 들고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 낯선 공기에 주춤했지만 명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나를 부르자 조금 안심이 됐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손에 바늘을 쥐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공장에 있을 때 수많은 천과 실을 만지던 내 손. 낡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기술이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어머, 손놀림이 좋으시네. 오래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오갔다. 누군가는 혼자 사는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아픈 손목을 괜히 자랑처럼 내보였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루가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오늘 재미있었어. 마루는 내 말이 이해되는 듯 꼬리를 크게 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복지관에 나갔다. 작은 소품들을 만들며 손끝으로 마음을 꿰매듯 내 안의 빈틈들도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가 만든 작품도 올라간다고 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내게 뭐라고. 하지만 명자가 말렸다. 지영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내 작품 보고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참 오랜만이었다. 전시날 작은 테이블 위에 내가 만든 뜨개 인형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그걸 만지며 말했다. 이거 따뜻하다. 그 말에 내 눈이 순간 뜨거워졌다. 손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 누군가에게 온기를 준다는 사실. 나는 생각했다. 아, 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마루가 내 무릎 위에 올라왔다. 나는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루야, 나 요즘 조금 바빠졌어. 근데 그게 참 좋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조금 더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부 가족과의 마주 앉기 그리고 용서. 저녁의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던 날이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아들이었다.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와 있었다. 엄마, 시간 좀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던 목소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는 내 발목 옆에서 파르르 몸을 떨며 낯선 침입자에게 경계를 세우는 듯 하다가 곧 조용히 내 발 위에 몸을 붙였다. 그 작은 온기가 내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다.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떼고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잘 지내려고는 하지.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을 들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아들은 내가 모르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듯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 걱정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더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건 아,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과 함께 미소 짓던 사진, 가족이 모두 모여있던 사진, 젊은 내가 누군가를 껴안고 있던 사진들. 시간이 빛바랜 만큼 우리의 관계도 빛발에 있었다. 나도 마음이 다 괜찮았던 건 아니야. 나는 사진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혼자 사는 게 힘들었고 내가 멀어진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지. 그런데 내 마음을 들으니 나도 조금은 알겠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마루가 그 사이 식탁 아래로 슬며시 들어와 아들의 발등에 머리를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었다.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얘 이름 뭐예요? 마루야. 처음 온 날 내 인생에 동그랗게 들어온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앞으로 엄마가 원하는 거, 불편한 거 그냥 다 말해줘요. 나도 노력할 테니까. 그 말은 어떤 사과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버려졌다고 느꼈고 아들은 짐이 될까 두려워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 서운했던 것도 아팠던 것도 조금씩 꺼내놓자. 마루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식탁 위로 올라와 내 손등에 얼굴을 비볐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져갔다. 아들은 손을 내밀어 마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안 아프게 할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확실한 건 없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 사이에는 확실히 작은 빛이 하나 켜졌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이번엔 예고하고 올게요. 나는 웃었다. 그래. 와. 그리고 뭐라도 같이 먹자.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어딘가 따뜻하고 조금은 든든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멈춰있던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제 같지 않았다.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았다. 마루가 내 무릎 위에 몸을 말았다. 나는 그 조용한 숨소리를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7부. 오늘을 살게 하는 작은 이유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을 통과해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았다.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젠 그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은유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창가에 앉아 차를 우려내니 마루가 조용히 내 발목에 머리를 비볐다. 이제는 아침마다 진행되는 우리 둘만의 작은 인사 같은 의식이었다. 창가를 스치는 바람,
따뜻한 찻잔,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 이 단순한 것들이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 며칠 전 전시회에 올린 공예품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정성 가득하다. 손기술이 살아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자신감이 하나씩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복지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지영 씨는 손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참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다. 나는 요즘 생각한다. 살면서 참 많은 관계가 스쳐갔지만 이렇게 성숙한 시기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녁엔 이웃을 초대해 가볍게 음식을 나누었다. 작은 집이지만 내 손으로 만든 코스터와 테이블보가 놓이자 마치 새로운 집처럼 따뜻해졌다. 웃음이 오갔고 서로의 이야기가 오갔다. 누군가는 나의 뜨개 인형을 들고 너무 귀엽다며 웃었고 누군가는 창가에 앉은 마루를 보며 얘가 이 집 주인 아니에요? 라며 농담했다. 아들 또한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전화도 자주 오고 가끔은 회사 근처 맛있는 음식을 사왔다며 나눠 먹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서툴지만 천천히 다시 관계를 꿰매고 있었다. 이젠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느낌이 아니다.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들과 나는 동네를 산책했다.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요즘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지금이 더 좋아 보여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눈시울을 뜨겁게 했는지 모른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마루가 창가에서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뭐든 특별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해서 행복해지는 거구나. 마루와의 일상, 복지관의 사람들, 아들과의 대화,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손놀림, 창가에 들이운 햇살. 이 모든 것이 내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시계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간은 멈춘 적이 없었다. 멈춰 있었던 건 내 마음이었다. 나는 이젠 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마루가 내 무릎 위에 몸을 말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올려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마루야, 고맙다. 내가 와줘서 내가 다시 살아가게 됐어.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일손이기 전에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작은 발걸음 하나, 그 발걸음의 이름이
바로 마루였다. 저녁 햇살이 거실 벽에 길게 들이올 때쯤 나는 하루의 끝을 정리하듯 조용히 손목시계를 닦았다. 이제는 멈춰 있었던 그 바늘도 내 마음과 함께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창가에서 마루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던 하루의 끝, 이제는 그저 고요하고 따뜻했다. 마루야, 우리 여기까지 왔네. 나는 그 말을 하고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 지난 몇 달의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은퇴 후 나는 세상에서 잊힌 줄 알았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가진 시간은 그저 남아도는 빈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빈칸 속으로 작은 고양이가 발바닥을 적셔 들어왔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천천히 채워주었다. 마루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울음은 마치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따뜻해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젊은 날 함께 웃던 동료들, 땀에 젖은 손을 털어내며 서로를 격려하던 공장의 불빛, 남편이 주던 엉성한 위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 그 모든 시간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조금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나 이제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방 안에 오래 떠돌았다. 마치 나 자신에게 보내는 오래된 편지 같았다. 마루는 그 말이 들렸는지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골골거렸다. 내가 웃자 마루도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작은 생명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다. 노을빛이 동네 골목길을 붉게 적셨다. 사람들의 하루가 흘러가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가게 셔터 내리는 철컥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도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다. 엄마, 아내, 직원.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역할이 없어도 나는 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찾다. 오랜만에 착용하는 그 감촉이 이상할 만큼 가볍고 단단했다. 마루야, 우리 내일도 이렇게 살자. 작지만 단단한 하루를. 마루가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다. 그 모습이 꼭 대답 같았다. 나는 거실 불을 하나씩 끄고 창가에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완전히 어둠으로 물들었지만 마루의 눈은 조용한 두 개의 별처럼 빛났다. 그 빛이 어쩐지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금 비춰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무엇이 오든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조용히 올라왔다. 지금의 나 참 괜찮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마루는 내 무릎 위로 조용히 몸을 올렸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오늘 하루를 완성시켰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따뜻함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속삭였다. 고마워, 마루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시계 바늘이 조용히 틱하고 움직였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